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지난해였습니다. 7월 19일 경북 예천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휘말려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 상병의 죽음도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쉽지 않은데 사건 발생 10개월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상규명은커녕 수사 외압 의혹 논란만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은 군인권센터 인태훈 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도 군인권센터에서 하셨다고 들었고 네. 경남까지 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 길 와주셨고 자주 뵙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황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네. 총선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총선 네.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비례대표 후보에서 컷오프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적격 통보가 서류 심사 결과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병역 기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웃었던 것은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군 인권센터에 일하는 사람인데 병역 기피니까 부적격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저는 병역 거부를 했고요. 예. 병역 거부 이유는 뭐 저의 성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당신은 그런 것들을 다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군대 내 폭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제가 감옥을 스스로 가겠다라고 해서 병역을 거부한 것이지 예. 병역 기피는 통상적으로 이제 처벌을 그 군대도 고의로 안 가고 처벌도 피하는 거잖아요. 브로커를 써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제 변호인은 또 진선미 의원이기도 하셨고 의원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는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군 대신에 감옥을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던 일반 시민들이 군대 대신에 감옥 갔다 오지 않았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고요. 네. 저는 뭐 감옥을 갔다 와서도 이런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 또 군인권센터를 만들었다는 예. 점을 뭐 알려드리고 싶고 예. 많은 분들이 제 얘기보다는 뭐 박대령님 얘기나 예. 최상병 특검 얘기를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예. 그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정치권이 바라보고 있는 성소수에 대한 인식까지 이런 것들도 질문을 드리고 네, 대답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대로 이제 최상병 사건 이야기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 영수회담이 있었어요. 네. 720일 만에 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제 없이 진행해서 그런지 다 쏟아냈습니다. 총선 때 나왔던 그런 이슈들 다 쏟아냈고 최상병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소장님이요 대통령과 그런 기회가 있다. 제가요? 그러면 어떤 얘기 바로 하겠습니까? 바로 특검입니까? 저는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특검을 해야 되는데 또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네, 예. 본인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고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직기관 비서관인 이시원 뭐 기억하시겠지만 조작간첩 사건 그러니까 중국 공안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증거로 제출했다가 징계도 받으셨죠. 원래는 형사처벌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공안검사가 출신이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 제가 없이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군 최고 통속권자로서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즉 최상병에 대한 그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위험한 곳에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되게 2차 판례하는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유일무이하게 대통령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직권남용 범죄 의심이 합리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도 특검은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2일날 개최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본인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고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조목조목 뭐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것은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국회가 교체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예. 5월 이제 말이면 21대 국회는 임기가 종료됩니다. 공교롭게도 특검법이 2일날 통과된다 하더라도 5월 17일날 이제 박대령의 4차 공판이 있는 그날까지가 예, 예. 법권 행사 날이라서 28일 또는 29일날 본회의가 열려서 제의가 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의석수대로는 반란표가 열 몇 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폐기 수순을 가는 것을 이미 대통령은 타임라인에 그려놓고 있고 22대 국회는 6월 한 달 동안 원구성 즉 의장 선출과 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와 과기방송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거의 뭐 여야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 특검법에 대한 것은 또 이제 정치 이슈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7월 19일이면 최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1년이 해이기도 됐죠. 합니다. 예, 예, 예. 이 시점부터는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통화 기록이 모두 삭제되고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1년만 보관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들 특히 대통령이나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등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핸드폰만 교체하면 증거는 다 인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해람 중사 특검 때 저희가 통과시켜봤지 않습니까? 특검을 안미영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핸드폰들을 피의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이 교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은 수사를 해봤던 검사이기 때문에 특수통이나 공안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특검을 통과시켜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예. 압수수색도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 압색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존재 자체가 그런 네네. 이유가 네. 공반이 돼야 하는 것이고 네. 이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뭐 국가적으로 터지면 우린 TV로 국정조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검과 국정조사는 뭐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차이를 두고 봐야 돼요? 비슷한 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특검을 하면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이고요. 예. 특검은 이제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검이 들어가면 한 70일 정도 수사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일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대통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가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일 동안 국민들은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는 압수수색했다 이 정도만 들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국회가 청문회를 계속해서 그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탄핵까지 갔고 결국은 하원과 상원에서 탄핵될 것이 뻔하니까 닉슨이 하야한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국정조사에서 특히 박정훈 대령과 예. 박정훈 대령의 군사경찰 부하들 그리고 생존 해병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박정훈 대령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 KBS 출연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언론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령 부하들도 다 군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 특히 경북경찰청 관계자들 국수본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정조사 범위가 아니라 거의 슈퍼 국정조사급으로 이제 가야 예. 된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제 공판 출석길에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박 대령께서는 그러면 주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박 대령님 안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봤고요. 왜냐하면 박 대령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예, 예. 어머님이 좀 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받고 이제 가끔씩 저희들이 이제 통화나 이제 만나는데요. 박 대령님은 현재 잘 출근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그냥 계시는지 아는데요. 예. 보직이 해임됐기 때문에 수사단장직과 군사경찰 병과장직이 예. 없어진 것이지 군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령부 저기 이 본부에서 떨어진 곳에 그
면벽 수행 비슷하게 이렇게 책상 하나. 그러니까 본래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네, 것이지 네, 군인은 네. 계속 하고 있고. 예, 출근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음. 다만 이제 사령관이 이제 보직 해임했기 때문에 예. 우리 왜 회사에서 좀 이렇게 밑보이면 예. 저 책상 저기 어디 창고 비슷한데 그렇죠. 예. 두듯이 이제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해서 이제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아닌데. 네, 예. 그런 모욕을 감내하시면서도 음. 출근을 잘 하고 계시고 잘 견뎌내고 계신다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최상병 사건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국가가 이 청년의 죽음을 전혀 지켜주지 않고 있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최상병이 순직한 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박정훈 대령 나오고요. 근데 이분은 또 항명자라고 하고요. 다른 인물들이 거론되네 뭔가 본질에서 흐려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계라는 그러니까 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형법에 있기는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제복 입은 군대 같은 곳에서 얘기를 이제 상관에 약간 말을 거스르거나 하면 야 너 항명하는 거냐 이런 얘기는 농담 반 진담으로 하긴 하지만 항명하복 같은. 네. 예. 집단 항명 수계라는 것은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조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그 누명을 씌우거나 예. 조작에 능한 음. 공안 검사들이 하는 행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히 검사 출신들, 공안통, 특수통들이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고 예. 그 의심이 사실은 공수처 압색에 의해서 유재윤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통화한 내역이 예.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두 차례 소환됐으니까 사실상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사실 강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보고 있고요. 주목할 것은 이번 주 목요일날 특검도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되겠지만 오늘 방금 들어오다 보니까는 예. 뭐 그 여야 본회의 상정 그러니까 열리는 게 야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반대해서 지금 불투명하다고 뭐 속보가 뜨는데요. 예. 뭐 단독이라도 열어서 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요일 날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했던 박모 대령이 출석을 합니다. 예. 이분도 사실은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한 것에 대한 스토리를 2차 외압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키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기한 사령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4월 말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12월까지 지금 그냥 유임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출석 통보는 있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공수처에서. 해병대 사령관은요. 예. 해병대를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이기도 하지만요. 서북도서를 관장하는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 밑에는요 육군 장군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연평이나 백령도, 강화도 전방 지역에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최고 지휘관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예. 재판까지 상정한다면 사실상 인사는 교체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급 대상자가 2명 중에 1명이거든. 그러니까 2명 중 1명입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예. 조용수 장군 이 2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 결국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사령관을 유임시켜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예.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게끔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이종섭 전 호주 대사도 떠올리는 분도 그렇죠. 많으시겠네요. 예. 도주국을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호주 대사를 왜 보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예. 호주 대사로 가게 되면 공수처나 특검이 예.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호주에다가 인도를 요청하면 예. 호주 사법당국이 체포해서 예. 호주 법원에서 적격 심사를 합니다. 예. 재판을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3년 동안 방탄복을 입혀놓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병대 사령관도 지금 군복을 입혀놓고 관리를 해야 나가서 예.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어떤 그런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박정훈 대령이 만약 유죄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유죄가 뜬다면요? 뭐 저는 네. 그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1심이 저희가 이제 열심히 싸워서 군사법원을 5개로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항소심이 고등군사법원에서 하는 건데요. 고등군사법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2심 군 관련 재판은 서울 고등법원에 가기 때문에 예. 고등법원은 3분의 부장 판사님이 계시는 대등 재판부라서 사실상 1심 군사법원에서 넘어온 사건들을 처음부터 다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사 재판이 그만큼 지휘관 입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다시 처음부터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설령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예. 저는 이제 항소심에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지금 1심 진행되고 있는 양태를 보더라도 공소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무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것은 특검이 빨리 출범하고 진실을 향해서 간다면 예. 박정훈 대령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죄인처럼 취급받는 것도 빨리 종결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힘이 돼야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상병과 당시에 금융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던 대원들이 네. 지금 목소리 내고 있다라고 확인도 했었고, 네.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도 오전에 있었는데 네. 아마 뭐 그런 그 박정훈 대령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내시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생존 해병 예.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전역하기 전에 예.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상 혐의로 과실치상. 왜냐하면 이 이제 생존 해병 한 분이 이제 PTSD를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들 대신에 이제 했고, 아드님이 전역하자마자 사단장을 상대로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 병사 출신이 고소하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 PD수첩에 4분의 생존 해병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중에 이 고소를 했던 분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왔지만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고 당시 같이 물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 해병 한 분도 인터뷰를 하셨고, 2분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런 이제 분들이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이제 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징병제 국가에서 예. 우리 아들이 군대에 안전하게 가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되돌려 주는 것이 우리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와 2항의 군이 복무로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적 명제에 충실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어긋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긋난 예. 거니까 사실은 군대를 부동시 때문에 안 갔다 오신 예. 대통령께서 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징병제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대 가야 될 많은 남성들 예.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최상병의 부모님들의 문제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과 최상병 유가족 문제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또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음. 가장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예. 대통령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예, 이렇게도 좀 보고 계시는 그런 거고요. 계산을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임라인이 크게 그리고 있는데 예. 제가 민주당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이제 배부른 그 사자나 호랑이는 사냥을 잘 하지 않는데요. 총선에서 이겼다라는 자만감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이 문제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예. 본인들을 선출해 주신 국민들이 왜 본인들을 찍어줬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예. 저는 권력을 그나마 모아줬던 힘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2일날 보면 알겠죠. 2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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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날 통과를 시키면
준엄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예. 것이고요. 예. 2일날 통과시키지 못하면 또 다른 오명을 야당이 짊어져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할 건 군사법원에 있었는데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계기로 개정이 됐고 민간법원에서 조사하도록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그 과정에서 군 인권센터 노력도 당연히 컸고요.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럼에도 이제 군대라는 뭐 특수한 배경이라 할까요? 환경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 좀 답답함을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다는 게 이 표현이 정말 맞지 않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고 네, 뭐 하나둘 바뀌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더 크게 바뀌어야겠어요. 저희가 핸드폰을 네. 이제 지급하는 운동을 했고 이제 핸드폰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타 가혹행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인권이 개선되는 계기인데요. 항상 저희는 그 앞을 나가기 때문에 예. 비난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인권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군인권센터가 그 앞장서는데 결코 이제 자고우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그리고 박대령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노력에도 가장 앞장서서 자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1분여 남아 있는데요. 뭐 끝으로 오늘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이제 그 국민들이 72% 이상이 최상병 특검 도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윤석열 지지자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거든요. 국민동의청원 5만 명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본인 인증을 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했는데 지금 예. 국회의장이 깔고 뭉개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22대 국회에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원 소장과 함께했고요. 분명 어딘가 지금 거짓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거짓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대한민국도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요. 말씀대로 앞으로 기대해 봐야겠고 22대 국회 또 지켜봐야겠습니다.